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참 하루하루가요 6월달 들어와서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을 좀 참고하셨던 분들은 쉽지만 않다 생각이 들면서도 해볼 만하다 라고 또 보여주실 거예요. 자, 진짜 시황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격려에 전화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어디서 움직이나요? 코스피 지수 2073포인트. 어제 그저께가 2099포인트였고요. 그쵸? 2013포인트인데요. 살짝 오르는 거죠? 오늘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복 모양을 잘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어제 그 저점이 종가가 2063인가 그렇죠? 오늘은 종가가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남은 2시간 동안. 아침부터 예측하고 온 건데 어제 종가는 깨지 않을 것이다. 종가 위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로 남은 시간 쭉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다. 어제의 그 시초가 자리가 2080인가 그래요. 거기도 못 넘어간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지금 움직여줬던 거 거의 다 움직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하루 중 움직임이. 어제 정확히 2078이네요. 2080이 아니라 어제 2078.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오늘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제 여기 음봉이 있었잖아요. 장대 음봉이. 오늘 뭐가 있는 거예요? 도찌가 있죠. 두 개를 묶어버리면 뭐예요? 응애예요. 예. 잉태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변동성이 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화면 나오네요. 예,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다음 주가 만기일이에요. 5일 남았죠. 5일 동안에 한쪽으로만 쫙 빠지냐, 한쪽으로만 쫙 올라가냐 쉽지 않을걸요. 예, 그 얘기는 올랐다 내렸다 또 변동인데 이 그림은 제가 내일 정도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측 그림은 이따 내일 제가 준비해서 오든 아니면 이따 시간이 좀 더 나오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얘기 나온 거는 삼성전자 얘기죠. 삼성전자가 뭐 합병을 한다. SDS랑. 근데 저는 이거를 합병보다는 주요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분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건희 회장 일가에 관계되신 분들입니까? 꼭 지분이 뭐 필요하고 합병을 해서 그건 그 삼성그룹의 전략팀에서 알아서 하겠죠. 투자자분들은 이런 그 일희일비 하지 마라. 이런 이슈에. 왜냐? 최근에 아마 삼성그룹만큼 설이 많은 그룹이 없을 거예요. 뭐뭐 카더라. 이건희 회장의 건강설부터 시작해서 합병설,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주식 투자에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뭐 헤지펀드에서 뭐 반대 의견을 냈다더라. 이런 포커스보다는 자료를 보여주시면 제가 얘기 드렸는데 다음 자료 보면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의 이번에 인베스터즈 포럼에서 주요 발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구조 개편. 삼성전자, 삼성 SDS 합병 계획 전혀 없어. 첫 공식 부인. 그런데 또 기사를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면 당장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또 가능성은 열려 있어. 그건 기자의견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겠죠. 언제든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1, 2, 3 주목하십시오. 삼성페이, 스마트홈, 랜드 플래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이 일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삼성페이랑 이 셋 다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자, 기존의 반도체 칩 삼성에서 만들면 어디 들어갑니까? PC 출하량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출하량 보죠. 근데 굳이 PC하고 스마트폰 이제 뭐 어느 정도 포화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왜 공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할까요?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뭘 보시면 되냐면 제가 보는 그 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바로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에 PC라든가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쪽의 반도체 위주였다면 모든 어떤 사물에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향후에 그 시대가 열리면
반도체 논하는 거죠. 예? 왜 반도체가 계속 좋을까? 앞으로도 왜 좋을까? 우리가 시나리오 어떤 가능성,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앞뒤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굳이 왜 지금 PC하고 스마트폰 위주로만 본다면, 디스플레이 쪽만 본다면, 반도체가 그렇게 필요할까?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의 포커스를 잡으십시오. 네. 자, 아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주가 이제 단기 변동성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반등의 힘. 그다음에 화학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힘.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터닝 밸런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잡아주시죠, 이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시죠. 이거 아마 보기 힘드신 거예요. 자료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그림 그립니다. 이 터닝 밸런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자, 먼저, 코덱스 200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수라고 보십시오, 지수. 코덱스 200의 지수를 연두색으로 보겠습니다. 저점 나온 자리만 터닝 포인트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고점 떨어지고, 저점 나온 자리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초반의 저점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달 저점입니다. 이렇게까지 묶어버리죠. 작년 가을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블루. 네. 블루를 해보겠습니다. 저점이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그 중간에 눌렀던 저점이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여기 나오죠? 또 여기도 나오죠? 2013년도 초반입니다. 2013년도 말이고 2014년도 초반. 그 다음에 작년 가을 겨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그리겠습니다. 현대차를 그려서 보시면 터닝 포인트 똑같죠? 중간 눌리면서 외바닥 나오고 쌍바닥 터닝 똑같죠? 여기 짧게 반등 나온 구간 있었죠? 여기까지. 여기도 짧게 반등 나온 구간 있었죠? 2012년도였고요. 이거 2013년도 넘어오면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1, 2, 3월 이때 이렇게 터닝 찍었고요. 작년 가을 겨울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예요? 밸런스라는 게 공백격 보시면 여기서 제가 터닝 포인트 나왔을 때 지수가 같이 움직여준다 이거예요. 꺾을 때도 같이 꺾어주고.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시황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터닝 포인트 구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간이. 여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2013년도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서 현대차가 먼저 강하게 올려줬고 나중에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여줄 때 지수가 쌍바닥으로 터닝하고 2014년도 초반에도 그렇고요. 작년 가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그럼 이제 뭘 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 지우고 나면. 지금부터 현대차가 어제 저점이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6월 달에. 아직 완전한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보시죠. 어제 오늘 저점이 확 높아졌어요. 그럼 6월 달에 첫 번째 저점 높아진 1차 지점이잖아요. 또 이탈하면 변화를 같이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저점 높아지는 지점. 그 지점을 자꾸 찾아 나서야 된다. 시장의 포인트를. 이거를 터닝 포인트 삼성전자 현대차가 6월 달에 저점에 터닝 포인트 잡아줘서 그 이후에 3분기에 얼마만큼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 270대에서 막 있을 때 266일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번에 고점이 정말로 중요하다. 중대기로 있다. 이번에 고점이. 자칫하면은 최고점이 될 수도 있는 논란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 다시 눌렀다가 돌파될 때는 굉장히 힘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월 달에 삼성전자, 현대차의 저점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같이 나오는지를 꼭 유심 있게 관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였어요. 아까 삼성전자 그룹에서 왜 사물인터넷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죠.
사물 인터넷은 올 하반기 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 5군데에서의 조사를 했더니 사물 인터넷이 6월 전망이 상당히 밝고 하반기도 밝아요. 또 헬스케어까지.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하는 증권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다는 얘기는 좀 우스갯소리하면 귓등으로 듣고서 버릴 게 아니라 좀 귀 기울여서 관심 있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전자장치 분야별 반도체 매출. 매년 막 올라가는데 주목할 것은 이 자동차 쪽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 쓰임새가 더 확대된다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각국의 구현 순위 참 못났어요. 왜 하필이면 12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IT 최대 강국이라면 1, 2, 3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한테 밀려 있으면 됩니까? 미국 일단 1등이에요. 우리가 12등이고요. 현재 구현 순위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뒤집는 거 잘하니까.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 내수장 1조밖에 안 돼요. 2020년도 6년 뒤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0조 원의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얘기를 합니다. 30조 원. 그럼 지금 1조에서 거의 30배 넘어가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지금 47조 원인데요. 2020년도에 그 가트너라든가 세계 각국의 유명 조사 기관에 따르면 1,800조 얘기를 합니다. 1,800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또 있나요? 하나 더. 이제 코스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도록 하죠. 코스닥 702.51포인트. 그러니까 710포인트대에서 공격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날도 덥고 한데 휴식하시면 돼요. 매매든 투자든 좀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도 매일같이 해서 장사가 매일 잘 되는 수는 없어요. 잘 되는 집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루는 조금 평균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매매스러운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710포인트라는 구간에서는 투자적인 관점도 조금 한 템포 줄여주시고 쉬어가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꽁치는 날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평균 이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이런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좀 거치는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6월 달에는 피하자. 코스닥은 어떤 종목군은 좀 더 피하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코스닥 포인트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뜨겁지 않지만 뜨거워진, 뜨거워질이 아니에요. 뜨거워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쪽이에요. 사물인터넷 관련도 금방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종목을 좀 살펴볼 거고요.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죠. 갑자기 기억나죠? 화장품도 있고요. 유아용품 있고요. 상당히 많았잖아요. 밥솥도 있고요. 뭐든지. 근데 왕구도 관심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왕구 업체들의 실적이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손오공이나 오로라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점유율이 유럽에서 1등이에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좀 선진화된 제품, 좀 프리미엄 있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금방 받아주잖아요. 중국에서의 아이들이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좀 중산층도 올라오고 소비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러면 아이들이 또 거기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죠. 요즘 아이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유후와 친구들. 이게 오로라고요. 이게 손오공인데 카부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지만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있다는 거.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요 시장은 실질적으로 아이돌들이 다 이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래가는 가수는 트로트 가수. 한번 히트곡이 뜨기가 어려서 그렇지 뜨면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아이들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언제 대박이 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히트가 돼서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 지속적으로 갑니다. 아직도 아톰 아시잖아요. 그렇죠? 디즈니랜드 그 나오는 그 캐릭터들 톰과 제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캐릭터가 킬러 콘텐츠 자리 확실히 잡아버리면요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관련된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실적 보더라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잠깐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손오공하고 어떻게 움직이나요? 오로라가. 네. 예, 오로라. 예, 오늘 상한가 가는데 가기 전에 차트 보기 전에 맞아. 이거 봐야지. 손오공 2.91%. 오로라도 보여주세요. 같이. 예. 오로라도 보니까 오로라는 또 어느새 이렇게 또 몇 프로예요? 이게 거의 뭐 상한가 다 갈고 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91%인가요? 네. 제가 주봉을 해나가 헷갈렸네요. 자, 보시죠. 네. 오로라랑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의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올해 뭐 뜨거운데 실제 올해 더 뜨겁죠? 오로라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지만 결국 뜨겁게 올라가 있거든요. 수급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어요. 왜 지금 다들 바이오만 보냐 이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실적 모멘텀에 더 많은 성장성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은 추세적으로도 계속 좋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시장 흔들린데도 자기 혼자 막 신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주봉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화면 그대로 잡아주세요. 시스템 사물 반도체 쪽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전체 큰 그림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이런 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실리콘 웍스 정말 작년까지 무지하게 속썩였는데 어느덧 4만 원대 와 있어요. 2만 원대 저점에서.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이제 그 자동차 쪽 반도체 쪽 들어갈 거예요. 자동차 오디오나 내비게이션이나 비디오나. 넥스트 칩, 피델릭스, 또 AD 테크놀로지컬. 얘네만 있냐 이거예요. 펜리스 업체.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표적인 퀄컴 있잖아요. 근데 걔네 말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펜리스 업체가. 그러니까 다 관심 주셔야 되고요. 또 보안도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형성되면 여러분 보안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안에 관련된 또 최근에 와이솔도 막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주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 인터넷이니까 그 무선으로 또 뭐 통신적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도 또 그런 관련주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약은 우량한 R&D를 갖고 있는 우량한 대형 제약사들을 언제든지 초점 맞춰서 가셔라. 그리고 그럼 개별적인 어떤 바이오주 테마 막 나오잖아요. 더 꼼꼼하게 보셔라, 실적을. 대신 지금 시점에 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펜리스 업체든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실적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관심 갖고 코스닥은 이럴 때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6월의 1차 관문은 그리스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어제 제 뷰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양호한 경제지표가 나왔죠. ADP의 비농업 고용지표. 20일 어제 금리 동결했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동결하고 코멘트가 중요했어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나온 건요. 왼쪽에 이제 ADP 비농업 고용지표인데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다만 이제 비제조업 쪽에서 조금 예상치가 57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서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고용 쪽에서는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지에서 분석을 제가 계속 했던 걸 갖고 나온 거. 왜 했던 걸 갖고 나오냐? 기억을 하셔야죠, 자꾸. 제가 하루하루 계속 이 시간에 나올 때 톱니바퀴 좀 이어지잖아요. 네, 멘트가. 네. 피보나치 얘기를 엄청나게 했죠. 이번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 중요 지지.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방송 하는 순간에 막 시장에 오후장에 하필이면 이 방송 시간에. 근데 이 방송 시간 하필이면 시장이 빠져서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11,000원은 이탈세도 겁내지 마셔라. 레버리지는 이제 저점의 분할 매수 시점을 볼 때다. 네, 960원이든 75이든. 어제 이 방송을 본방을 사수하신 분들은 눈치 빨려서 하셨겠죠. 뭐든. 자, 요 자리에서 싸움이 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 자료를 갈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2012년도부터요 현재까지 시장은 박스라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그쵸? 과연 전고점을 돌파해서 2300, 2500을 갈 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근데 지난번에 기억해 보세요. 이 고점에 275대 70대 12,000원까지 리바운드 목표가 있습니다만 이 고점이 자칫하면 항상 임기 5년이라고 했잖아요. 임기 5년 동안에 최고점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대기로에 서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저 왼쪽을 이 공간과 이 공간 저점 대비 고점, 저점 대비 고점, 저점 대비 고점을 피보나치 비율을 갖다 대면 기가 막히게 리바운딩 자리가 하프나 61.8 자리에서 다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싸움은 고저의 피보나치 자리인 하프 자리나 61.8 자리에서는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올라갔던 거 저점 고점에 하프 자리에서 반등 나온 척 했다가 한 번 더 빠져서 61.8 자리에서 반등이 팍 나왔듯이 지금 저점 239.09잖아요. 275.11. 하프 자리에서 이탈했다가 올라왔다 왔다 갔다가 또 61.8까지 왔다가 반등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예측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다. 그럼 여기서 리바운딩 나올 거고요. 나온 다음에 제가 회계값을 얘기해드렸는데 그 회계값까지 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밀리면 얘는 진짜 고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7월 달이나 가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계속 무너져서 저점 깨고 내려갈 거라는 공포가 있으시겠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61.8 자리. 네, 다 온 거 아니에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이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구간 61.8 자리가 코스피 200으로 봅니다. 252.85고요. 지금 요 하프 자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하프에서 61.8 자리 사이가 레버리지 매수 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할 매수 존이라는 거. 그럼 이거 주봉으로 더 확대해서 보면요. 똑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보십시오. 요 저점 2012년도 최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따다다다닥 빠지니까 61.8에서 튀는 거고요. 이 최저점에서 1772주 종합주가지수로는 쭉 올라갔다 빠질 때 더 빠질 때 타지만 튀고요. 지금도. 근데 특이한 점이 61.8자를 빼고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고점에서 리바운딩 나온다. 그럼 지금 직전 고점은 여기죠. 여기잖아요. 제 빨간색 라인 써놓은데 254대에서 뭐 252대라면 여기 직전 고점 때잖아요. 그럼 무섭죠. 이거 지금 빠지면 지금 또 아시아 증시도 각권도 빠지니까 무서우시죠. 저도 이 얘기하면서 아 이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받고 틀리면 그럼 부담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대로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외바닥이란 말이에요. 외바닥으로 오는 지점에서의 누가 더 침착하게 저점 분할매수 잘하느냐 싸움이 현재 키포인트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 정도의 회계가까지 올 것이고 그 자리에서 뭘 다시 고민해야 돼요? 이거 다시 밀리는 걸까? 더 가는 걸까?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지수 자체는 종목은 정확히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수만큼은 이 시점에서는 분할 존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내일은요. 제가 만기 때랑 또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